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전일 중국 증시의 엄청난 상승과 그에 더불어 미국 및 유럽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거에 반하면 국내 증시는 다소 아니죠. 아주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굉장히 좀 좋은 출발을 해줄 걸로 보였지만 생각보다 갭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점이 굉장히 좀 시장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일단 코스피 2200포인트라는 코스피 2200포인트라는 이 심적 지지선을 이번에도 좀 넘지 못한 게 다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일 중국 증시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가 훈풍을 보인 가운데 각국의 지표 호조가 좀 있었고요. 사실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5만 5천 명을 또 신규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죠. 왜 사망자 추이는 감소하는 부분을 언론에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느냐라며 통제 가능하다라는 걸로 여기며 지수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 증시를 보면 아마존 및 기존 IT 섹터의 강세 속에 버핏이 그간 현금만 들고 있다가 자금을 집행을 했다라는 부분에서의 훈풍과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가 1,500달러까지 올라오며 테슬라의 폭풍 상승이 나스닥 및 미국 증시를 크게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시간 외에서 4%대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 중국의 2차전지 관련주 CATL의 상승과 국내 장 초반 관련주들의 갭상승을 불러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오늘 미 증시가 음봉으로 마감하는지가 일단은 체크가 필요할 부분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봐요. 미국 시장을 보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애플, 구글, 알파벳 등 이런 종목 네다섯 개, 한 다섯 개를 합친 종목이 지금 미국 증시 전체의 시가총액의 25%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의 상승을 시켰을 때 지수가 상승을 하는 이 구조적 비대칭에 의한 쏠림으로 상당 부분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주도주를 봐야 되는 관점에서 주도주의 상승이 곧 지수의 견인은 맞는 말이나 이런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섹터에 조금 더 가야 될 좀 골고루 자금이 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쉬운 부분이죠. 지수의 전체적으로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이 되는 게 곧 지수가 좋은 거고 지수가 전반적인 상승인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나의 섹터 그 다음에 가는 종목만 가버리는 이런 시장이 반복되다 보니까 최근 며칠간 시장이 좀 다소 어려움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매매하기도 힘들고 오늘 같은 날도 장 초반에 밀리는 거 보고 추가적으로 원래는 매수를 진행을 하려던 부분을 전부 다 올스탑을 하고 시장을 좀 관망을 하면서 장 후반에만 매매에 좀 임했었는데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심하고 지수의 상단에서 또한 박스권 흐름의 모습을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빅 이벤트가 있었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6조에서 6조 5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많이 봤을 때 7조까지 본 부분을 8조 1천억을 발표를 했죠. 기존에 이제 몇몇 증권사에서 일회성 이익이 반영이 될 경우 8조대의 영업이익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일회성 이익이 반영이 돼서 8조 1천억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발표 때는 구체적인 이제 컨퍼런스 콜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3분기에 얘네들의 이제 시장의 예상과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으나 최근 며칠간 외국인들이 기관이 샀던 물량을 다 던지면서 조금 매도를 하며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게 조금 못내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이 못된 패턴이 변하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네요. 단 1, 2분기 부진을 했던 부분은 휴대폰 섹터 및 가전이 좀 부진을 했는데 일단은 3, 4분기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조심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저가폰에서 인도향 매출이 가장 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1, 2분기에 판매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가 분명히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컨퍼런스콜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SK바이오팜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전일도 1조 이상대의 거래대금을 터쳤는데 오늘은 2조 원의 거래대금 터치면서 장중한 때 20% 이상 상승하다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추후 저는 이제 상승의 첫 자리까지 밀리기를 좀 기다리면서 매매를 계획을 해볼 생각인데 아무래도 오늘 이제 지수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장 초반부터 밀리고 SK 바이오팜 또한 밀리면서 대형 우량주들이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렸고 그와 더불어 IT와 바이오가 시장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오늘 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좀 급격하게 장중에 좀 뭐 빅텍이 오르면서 그랬는데 이제 영국에서 북한 관련 인사를 좀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수가 급격한 하락을 맞이했죠. 투심 또한 그때 같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또 이슈가 또 하나 더 있는데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업을 이제 보이콧한 거 그것과 그다음 폼페이오의 이 중국 그 SNS 메신저 틱톡을 제재할 것이란 발언 등이 미중 불화를 다시 부각시키게 된 점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좀 지수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요 며칠 한 3, 4일 가량 강력하게 지수가 상승했던 부분에서의 약간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인들 포지션상의 움직임을 좀 보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급격한 시장의 하락보다는 뭐 이제 조정 안에 박스권 장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해요. 위도 막혔고 아래도 막혀 있는 이 답답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 소테마들의 이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약간 어렵지만 약간 답답한 흐름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를 필두로 한 언택트 섹터가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뭐 결제 그 다음에 뭐 이 쇼핑 관련된 섹터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섹터의 차별된 모습 그리고 5G 섹터로의 수급 유입 등이 조금 시장의 뭐 특징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시장의 잡테마가 보면 수시로 바뀌며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이슈가 또 한번 불거지면서 SG 충방, SG 그룹이 좀 강세를 보였고 또 장중에 국토해양부 쪽으로 이 1조 5천억의 추경 확정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올랐는데 장 막판에 끝나고 나서는 정세균 총리의 고속도로 지하화 시장을 녹지화를 서민에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시간에 또 올라가죠. 사실 이런 부분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장이 뒤죽박죽으로 좀 가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거는 지우고 자 시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그럼 수급 보면서 간단하게 넘어가죠. 오늘 시장 수급 보면 원웨이예요. 원웨이 그냥 시작하면서 뭐 한 30분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수급은 하방으로 내리꽂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도 장 초반 이후에 공격적으로 빠지면서 3천억 가까운 코스닥도 1,500억 가까운 매도를 쏟아부었죠. 그 매도의 주축은 이 기관 쪽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더불어 외국인들 뭐 양쪽이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추가적으로 선물까지 장중 한때 굉장히 큰
폭의 매도가 나왔었어요. 장중에 거의 보면은 거의 1조 가까운 매도를 쏟아 부었으니까 1조가 뭐야? 4천억 한 6천억 정도의 매도 이후에 다시 한 2천억 정도 거두어 드린 정도로 좀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나마 이 선물에서 조금 끌어당긴 게 그나마 위안 정도로 느껴지는 시장이었고요. 자, 삼성전자를 오늘 우선적으로 볼게요. 삼성전자 일단은 뭐 이제 추세는 우상향이 맞죠. 추세는 우상향 가운데서 지금 눌림과 이 상승을 반복하면서 가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오늘 저희 회원님들도 위에서 따라잡을까 물어봤는데 일단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 요 며칠 들어왔던 거, 요 며칠 들어왔던 거, 그리고 어제 들어왔던 기관, 즉 어제 올려놓고 오늘 장 초반에 아마 털어먹은 것 같아요. 얘네들 금융투자 얘네들하고 뭐 연기금 요 며칠 들어온 물량 다 토해내면서 실적 발표에 대한 단타 성격의 자금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실적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 만기가 지나면 다시 움직임을 가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SK바이오 SK바이오팜은 엄청난 또 변동성을 줬죠. 오늘 거래대금이 2조 3천억입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1조 5천억이었고요. 이틀간 엄청난 거래대금 터쳤죠. 아마 뭐 여기서 위로 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눌릴 때 어느 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지에 대한 고민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런 굉장히 사이즈가 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상장 이후에 이런 박스권 구간을 거치면서 다시 전격적인 상승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볼 구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매매를 한번 해볼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자, 오늘 사실은 SK바이오팜을 시작하면서 들어갔어야 됐는데 SK증권을 조금 매매를 했어요. SK증권을 좀 매매를 했는데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손절 처리가 좀 됐습니다. 오랜만에 매매를 하면서 손절을 좀 하는데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데 장 초반에 이제 사실은 어제도 조금 고점에서 들어가서 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오늘 매매 들어갔다가 SK바이오팜 흐름이 지지부진해서 좀 더 손절 처리를 짧게 이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전일 들어갔던 DB하이텍이라든지 장 초반에 갭을 크게 주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장 초반에 매도는 했는데 전부 다 매도는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는 저는 종가 깨질 때 빠르게 매도를 했는데,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좋은 이슈에도 갭을 크게 못 들어서 이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한번 볼까요? 현재 시장 주도주는 아무래도 카카오가 됐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완전 시장 주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쪽도 언젠가는 꺾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삼성 SDI 올라갔고 일단은 고점을 돌파를 했으나 고점에서 운봉 마감이라. 근데 수급은 이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아직 끝났다라고 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SKC 이제 2차전지 보고 있는 것 중에 SKC인데 아직까지 수급이 전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의 관점을 가져보려고 하고, 일단은 목표는 7만원을 보고 있는데 내일장 수급이 이어지면서 위로 뻗어준다면 홀딩 관점 아니면 매도 관점을 이제는 슬슬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식품제약이 좀 올랐는데 일양약품을 하나 추가를 해볼까 생각을 해요. 일양약품. 오늘 제약바이오는 신풍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신풍제약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고 뭐 여기에 흑사병 이슈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왔죠. 근데 너무 높고 네, 위치상 그래서 접근은 하기는 좀 꺼려집니다. 근데 일양약품의 스펙트가 이제 러시아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종목 또한 언제든지 네, 신풍제약과 비슷한 흐름을 한번 보여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양약품은 과신 종목으로 등록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G 모빌리언스는 제가 오늘 12,500원에서 일단 매도를 좀 했습니다. 12,500원에서 매도를 좀 하고 장중에 몇 번 매매 정도는 했었어요. 장중에 이제 지수가 밀렸을 때 음봉에 들어가서 저도 여기서 들어가서 뭐 이 정도에서 매도는 하고 나왔는데 종목은 물론 좋습니다. 종목은 좋은데 일단은 뭐 여기서 꺾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도 끝난 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대하TI 조금 더 눌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네, 폼페이오가 또 가게 되면 단순하게 모멘텀이 또 끝나는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넘어가면 넘어가면은 그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되겠지만 네, 일단은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마감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밀려주기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개업주는 대하TI만 좀 보고요. 자, 넥슨GT는 추세가 좋아요.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급락을 하게 된다면 이 하단에서 다시 한번 노려볼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에이스테크는 저는 이제 계속 시장이 급락할 때 위주로 일단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뭐 얼마 되진 않지만 한 2% 정도 되겠네요. 음봉 떨어졌을 때 잡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이 급락할 때 대안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5일선이 깨지고 10일선이 내려온다면 이런 구간이 될 거예요. 이런 구간 13,000원대 구간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아무래도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5G 섹터에 좀 강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기관 수급이 좀 강했던 게 이 솔리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했고요. 내일도 시장이 좀 무너지게 된다면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들이 있겠죠. 이런 구간들 뭐 6,200원 구간이라든지 뭐 그런 구간에서 의미 있는 구간일 거예요. 여기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아래 꼬리를 준다면 또 좋은 구간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게 우정바이오가 조금 아쉬웠어요. 중간에 여러 번 매매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오전에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안 하고 좀 넘어가 버린 게 조금 아쉬웠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기존에 이제 이 종목을 공략할 목적 자체가 저희가 이제 5에서 7%의 수익을 목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시초가 한 5% 정도 던져버렸는데 그 이후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준 점이 조금 아쉽고, 근데 이것도 그거예요. 장중에 이 콩고에서 사망 8명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면 또 밀릴 수도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 사망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올라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추후에 밀렸을 때 다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체시스도 좀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봐봐야 되고 지속 관찰이 필요한 종목들이겠습니다. 자,
YBN넷은 오늘 종가로 사실 고민도 해봤는데, 종가로 들어갈까 고민도 해봤는데, 시장이 불안하고 시장이 좀 어정쩡해서, 네, 내일장 이 하단 정도, 이 기준봉의 하단 정도에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전히 확진세는 짙어져 가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자, AP 시스템. AP 시스템도 가다 못 가는데 결국 자기 갈 길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조국 관련주로 디지털 조선이 오히려 조금 더 강했네요. KNN보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다소 이제 조금 주춤해서 일단은 조금 관찰 정도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위로 슈팅을 할 때 매매를 할지 그 정도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소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넷마블이 좀 급등을 이어갔죠. 나중에 또 넷마블이 밀리는 시점에 오면 다시 잡아보고요. DPC도 따라잡는 것보다도 그때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유니언 머티리얼즈 시간 외에 조금 빠졌네요. 시간 외에 일단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이미 폼페이오의 이슈와 뭐 트럼프의 서명 뭐 등등의 이슈 등, 그다음에 나스닥이 흔들릴지 어떨지를 보면서 그런 게 나온다면 내일장 한 번 정도 추가적인 반등 혹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을 크게 보지는 않아요. 크게 보지는 않고 일정 부분 반등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좀 굉장히 피곤하네요. 시장이 굉장히 피곤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외인의 변함없는 이 박스권 매매 형태를 보면 정말 한국 증시 참 이럴 때마다 짜증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이렇게 원웨이로 하락하는, 그러니까 수급이 원웨이로 빠지면서 계속 지수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때는 뭐 낙폭과대를 본다면은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을, 그렇지 않다면 네, 눌림 매매를 하면 이런 날은 10중 8구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체크하고 고민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 네, 수고 많으셨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